안녕하십니까. 현수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하이브 이름 바뀌기 전에 빅히트의 유상증자로 인해서 발생한 신주 인수권 거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2차 전지를 포함한 주요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31포인트 상승한 3178로서요. 이틀 연속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코스닥 지수도 2포인트 상승한 969로서요. 양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네요. 아시아 증시도 강세 흐름이 나타났죠. 일본이 1.8% 상승 마감했고요. 대만도 0.9% 상승한 반면에 중국 증시만 약보합인 0.1% 하락 마감을 했어요. 자, 환율 부분 보면은 3원 20전이 상승한 1125원 80전으로 마감이 되면서요. 최근 약세를 보이다가 지난주 후반서부터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환율 상승이 바로 수급에 영향을 미치면서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 쪽에 1000억대 매도를 보였고요. 기관만이 20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은 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 압박이 강한 모습인데요. 외국인들이 2000억 매도를 했고요. 기관도 650억 가까이 매도한 반면에 개인만이 2600억 순매수를 했어요. 수급의 물량 부담 때문에 그렇죠? 코스닥 지수의 상승이 거래소 시장에 따라가지 못한 그런 모습인데요. 그 이유는 코스닥의 성장주가 많다 보니까는 그렇죠. 최근 경기 민감주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소외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코스피 지수 시장 쪽에서도요. 31포인트 상승 흐름이 나타났지만은 경기 민감주들의 강세가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철강 쪽에서는 그렇죠? 포스코가 한 5% 정도 상승을 했고 조선주 쪽에서는 현대미포가 10% 그렇죠? 건설 쪽에서는 GS건설이 한 3%, 석유화학 쪽에서는 금호석유가 한 9%, 그리고 금융 쪽에서는 KB금융이 7%, 하나생명이 8%, 그렇죠? 증권주인 NH투자증권도 5%가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 작년에 철저하게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던 종목군들이 키 맞추기 차원으로서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반대로 작년에 시장을 주도했던 성장주들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죠. 우리가 반도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가 금일 2% 넘게 하락 마감했고요.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차가 보합,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삼성 SD가 한 1.2% 정도 하락 마감했고, 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도 한 2.8%죠. 작년에 강했던 종목군들은 약세 흐름이 나타난 반면에 작년에 또 반대로 약했던 경기 민감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 지난주 화요일까지는 조금 이것이 주춤하는 모습이 보였지만은 그렇죠? 예, 연휴 동안 어린이날 그 전에 그렇죠? 앨런의 미국 재무부 장관이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금리를 다소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발언으로 금리 인상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성장주들의 그죠? 약세가 일어났다. 실질적으로 우리 어린이날 연휴 일어나기 할 때 보면요, 다우지수는 5월 4일날 0.06% 강보합으로 마감됐고 반면에 이 나스닥은 1.8%나 하락했죠. 5일,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 보면은 다우지수가 0.29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37 하락 마감. 그러니까 미국도 성장주들이 그죠? 약세를 보였다. 그것이 우리 증시에도 바로 영향을 미쳤는데요. 오늘 실적 발표한 카카오 장전에 했는데 실적이 사상 최고인데도 0.4% 하락 마감했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1.7%, 또 시간의 거래 장 마감이니까요. 도 보합으로 마감되는 모습.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또 근데 미래에셋증권은 금일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4.3% 상승했죠. 자, CS 인도도 풍력,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 성장주에 포함이 되는데 6.3% 상승했어요. 그 이유는 호실적도 있지만 또 장중에 나온 수주 얘기로 인해서 상승했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나와도 그죠?
경기 민감주에서 발표가 되는 거는 시장에서 바로바로 반영이 되면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반면에 성장주들도 호실적이 나오지만 오히려 주가 탄력이 약화되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시장 흐름은 경기 민감주들이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죠? 내가 지금 성장주 위주로 많이 갖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팔고 경기 민감주 뒤늦게라도 따라가야 되느냐? 그 부분 하나고요. 내가 지금 경기 민감주를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좀 가열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이것을 일부 팔아서 그렇죠? 못 올라가는 성장주 간양, 그렇죠? 그런 부분. 아니면 내가 지금 일부 현금이 있는데 과연 지금 있는 부분을 어느 쪽으로 사야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만약에 지금 현금이 있다 그러면은 그렇죠? 저는 오히려 성장주 쪽으로 오히려 조금 물량을 좀 늘려가도 되고, 만약에 내가 경기 민감주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좀 올라올 때마다 일부씩 한 번에 다 팔지 마시죠. 누구도 고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 올라오면 좀 과열이다 생각이 들 때부터 조금씩 나눠서 분할 매도가 맞다. 지나고 나면은 그 상태에서가 가장 비싸게 이익을 극대화하는 분할 매도가 제일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만약에 그래도 나는 경기 민감주 한다 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단기 매매 짧게 치고 다니고, 성장주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지금 주가가 전혀 못 올라가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만은 지금 흐름상으로죠, 경기 민감주가 계속적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때문에 이 성장주들이 약세, 그러니까 가격대상으로 메리트가 있지만은 조금씩 당기면 아직은 전환됐다라고 보기에는 신호가 안 났기 때문에 철저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이 경기 민감주가 강해서 내일은 또 성장주가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이게 추세적으로 반전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금 있는 분들은 양쪽 다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이 갖고, 나는 지금 성장주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아래 보면 회원가입 문이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어요.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요, 하이브, 그러니까는 이 빅히트의 신주 인수권 오늘서부터 거래가 되죠. 한번 그 내용 살펴보면요, 지난 4월 2일 날 하이브, 그러니까 빅히트가 유상증자를 한다는 발표 공시를 했어요. 유상증자는 한 6.2% 정도죠. 그러니까 내가 100주가 갖고 계시는 분은 6주를 신주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주 기준일이 4월 19일이니까는 주식은 3일 결제니까는 그 이틀 전, 그러니까 연휴 빼고 4월 15일까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권리락이 16일 날, 그렇죠? 1% 정도 25만원에서 1%, 그러니까 2,500원이 하락한 24만 7,500원으로 장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권리락은 16일 2,500원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신주가 6월 달에 나오는데요. 그 신주 발행 가격이, 그러니까 내가 신주를 받을 때 그 가격을 20만원에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20% 정도죠. 싼 가격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신주 청약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20만, 아직 이건 예정가입니다. 이게 20만원이 확정가 아니에요. 확정가는 5월 27일 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그리고 청약이 6월 1일과 2일. 만약에 지난 예정 발행가 그대로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100주가 있는 분들은 6주를 받아서 20만원이면, 그렇죠? 120만원을 6월 1일과 2일날, 그렇죠? 돈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청약을 하고 납입일은 6월 9일까지 돈을 넣으면 되고, 그 돈 넣은 것이 신주가 상장되는 것은 6월 22일날 내 계좌에 6주, 그러니까 100주 있는 분들은 6주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오늘서부터 신주 인수권, 아마 4월 28일 날 신주 인수권이 발행됐다라고 아마 이 주주분들은 그런 문자를 증권사에서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신주 발행된 게 오늘서부터 5일 동안에, 그러니까 5월 6일서부터 5월 12일까지 5일 동안에
거래가 형성이 됩니다. 신주 인수권. 즉 내가 유상증자 권리락이 됐기 때문에 그 권리 신주를 받을 수 있는 신주 인수권을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다. 내가 청약은 이 신주를 기준일 4월 15일까지 보유를 해서 내가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죠. 근데 내가 막상 생각해 보니까는 난 굳이 이 종목을 이따가 다 팔아서 신주를 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권리를 매매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주 이수권 지금 예정 발행가대로 하면 20만 원에 하이브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지금 5월 6일서부터 5월 12일까지 권리를 매매를 할 수 있다. 사고 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가격이 하이브가 25만 1,000원으로 마감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만 원은 나중에 내가 청약에 할 때 돈을 넣어야 되니까는 20만 원을 빼면은 5만 1,000원이죠. 남는 거죠. 근데 오늘 신주 인수권 거래 하이브 8R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46,850원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한 5만 1,000원과 46,850원 그러면 4,150원이 남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하이브를 4월 15일까지 보유를 해서 신주를 100주를 갖고서 신주를 6주를 갖고 있다는 것은 오늘 매매를 내가 6주를 매도를 하면 그렇죠? 46,000원. 그냥 5만 원 잡으면 한 30만 원 돈이 그죠? 꿍돈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근데 팔고 신주 안 받으니까. 근데 이거를 신주 인수권을 매수하시는 분들은 그죠? 내가 오늘 46,850원에 이것을 샀고 또 나중에 20만 원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24만 6,850원에 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25만 1,000원보다는 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것이 확정가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27일 날 신주 예정 발행가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아직 유도리에서 만약에 여기서 내가 오늘 신주 인수권을 매수해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덕을 보겠지만은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뭐 신주 인수권 만약에 이제 내가 갖고 있어서 신주 인권 갖고 계시는 분들 이거는 그냥 이거 무시하고 그냥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1일과 2일날 그냥 청약을 하고 납입일날 6월 9일날 자금만 넣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것을 굳이 내가 이 신주 인수권을 매수를 하고 나중에 또 20만 원 넣고 그런 거로 해서 뭐 차액 뭐 한 4,000원 mon다는데 이 차액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그죠? 이 발행가가 확정되는 5월 27일까지 가격 변동에 따라서 그 폭이 또 움직이기 때문에 그죠?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해서 이 하이브의 신주 인수권 이번에 청약으로 인해서 발생한 신주 인수권을 내가 청약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남한테 파는 거다라고요. 보시면 됩니다. 자, 지난 2월 달에 하나솔루션의 유상증자 신주 인수권 47R이 발행이 됐는데요. 자, 그때는 오히려 이 보통주 주가가 54,200원이고 1차 발행가가 44,000원에서 9,300원. 근데 신주 인수권은 만원이 넘어갔죠. 비정상적이죠. 지금은 비정상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서 하이브 신주 인수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우리가 이제 하이브 그리고 카카오 스튜디오 드래곤 이 세 종목을 많이 강조를 해 드렸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튜디오 드래곤 1분기 영업이익이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됐어요. 53%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하면서 178억. 그죠? 근데 상당히 시장 전망치보다 좋게 나왔는데도 주가가 그러면 시간의 거래라서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보합이다. 그렇죠? 상당히 조금 흐름이 약하니까 원체 지금 성장주들이 원체 시장에서 조금 억눌림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일단 그래도
스튜디오 들여고 한번 관심 갖고요. 뭐 그 내용들은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아니면 과거 동영상 참고하고요. 저는 이 유통 쪽, 그러니까 신세계 말씀을 드렸는데 신세계가 아마 12일 날 실적 발표 예정인데 상당히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런 부분들 유통주 유통은 저는 좀 시간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아마 이 영업 재개라든지 그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백신에 대한 접종 확대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된다라면 그죠? 이 유통 쪽 특히 이 대면 쪽에 아마 수혜가 기대가 되고 또 거기에 따른 화장품, 클리오, 색조 화장품이죠.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차트를 보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요. 하이브의 일봉 모습인데요. 금일 11,500원 4.8% 상승한 25만 1,000원으로 그렇죠? 마감이 되면서요. 상승 이틀 연속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자, 우리가 하이브를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뭐 회사 가치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그렇죠? 이 심리적인 면을 보면요. 지난달 지지난달이죠. 3월 하순경에 한 세 가지의 큰 악재가 나왔어요. 첫째는 그렇죠? 물적 분할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보호해서 물량이 6개월이 상장된 지 지났기 때문에 이 4월 15일 날 그죠? 보호해서 물량이 플러스 많은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신주 인수권이 대행되는 유상증자 그죠? 기준일이 아까 말씀대로 15일 보호해서 물량도 풀리는 15일 그죠? 이러한 세 개의 큰 악재성 재료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오히려 주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이런 부분 봤을 때 만약에 이 세 가지 악재가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했다면 주가는 이 3월 하순경에 줄줄줄 흘러내려서 그렇죠? 이 상장한 이후 저 바닥 수준에서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근데 주가는 오히려 이 3월 말과 4월 추선에 올랐다가 지수 조정받으면서 주가도 동반 약세 보였다가 이 다지는 특히 의미 있는 지지선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상승하는 모습 봤을 때 하이브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갖고 계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화장품 색조 화장품 만드는 회사죠. 클리오 350원 특히 지난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밑골이 7.5%나 하락했다가 장 막판에 낙폭을 축소해서 마이너스 0.6%로 하락 마감했다. 거래도 어느 정도 수반이 돼주는 모습인데 수급적으로 이날 기관들이 오히려 89,000주 물론 오늘 350원 하락을 해서 개인들이 35,000주 외국인 매수하고 외국인들이 35,000주 매도를 했지만은 그렇죠? 전체적인 거래량 그냥 화요일과 금일 거래량 차이가 56만 주 대 15만 주, 40만 주죠. 일단은 이 저점만 깨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모습이고 단순히 이날 밑골에서 너무 크게 되돌려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물량이 일부 출회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내일 이 밑꼬리를 깨지 않는다는 선자 안에서 될 수 있으면 마이너스권 뭐 22,000원 정도 수준에서 들어가면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다라고요 말씀드리고 그리고 유통주 그죠? 5월 12일 날 실적 발표 예정인데 상당히 좋게 나온다 했어요. 오히려 저는 실적 발표 전에 좀 밀려서 뭐 한 30만원 살짝 깨져서 그죠? 뭐 29만 5천원 그죠?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 의미 있는 지선 정고점이라든지 뭐 이동 평균에서든지 지금 계속적으로 21선이 올라오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뭐 29만 뭐 한 4, 5천원 정도 되면은 한번 타이밍 노려봐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내일이 관건이에요.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실적 상당히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다라는 전망이에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내일은 떠줘야 됩니다. 물론 오늘 장 마감 시간에 거래에서 보합으로 마감이 됐지만은 그래서 뭐 내일 오전에 살짝 뭐 밀리는 모습은 나오겠지만은
실적 뒷받침이 되셔서 내일은 특히 이 종목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일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것이 지금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띄우는 그런 흐름이라 그러면 내일 세게 치고 가야 되고, 내일 약하다는 얘기는 이 당분간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의 주인들이 빨리 띄울 의사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을 잘 한번 관찰을 해줘서 내일 조정받는다, 좀 시간이 걸려도 상관없다 하신 분들은 끌고 가도 되고, 내일 근데 좀 세게 붙는다 그러면은 아마 좀 따라가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차 전지 관련 종목하고 반도체였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 반도체는 우리가 이제 화요일 날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이 소재, 그동안에는 이제 장비주라든지 부품주라든지 역사적인 신고가 나오고 지금도 상당히 다 좋은 모습들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다 이제 플러스 하면은 소재주들, SK 머티리얼즈, 그리고 한솔 케미칼, 솔브레인, 이 소재 쪽을 한번 눈여겨 봐달라. 그 중에 SK 머티리얼즈가 조금 가격적인 부담이 좀 덜하지 않나. 솔브레인도 좋은데 좀 너무 많이 올라서 가격적인 리스크, 끌고 가실 분은 끌고 가도 되는데, 신규로 보시는 분은 SK 머티리얼즈 수급사항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서 좀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한번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언급을 해드렸어요. 4월 22일 날 행사 가격이 만원짜리 주식이 48만 주가 상장이 됐다라고 말씀드려서 고전 이틀 전에 조정을 받고 오히려 이 48만 주가 발행되는 상장한 날 주가가 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것도 5월 10날이에요. 5월 10날이면은 다음 주 월요일과 오늘서부터 이것이 이제 주식은 이틀 결제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주식 40만 주를 행사 가격으로 만원에 팔 수 있는 사람이 좀 있다라면은 오늘 매도를 해도, 왜냐면 이틀 뒤에 내 주식은 없어지고, 지금 매도한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은 없어지고, 또 이 사모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내가 행사하면은 40만 주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매도하면은 이 10날에는 하나는 매도한 건 없어지고, 또 이 신주 인수권 사채가 들어오고 해서 쌤쌤이 돼서 오늘 내일 매도를 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장 이틀 전에 4월 22 전에 이틀 전에 약세를 보였다가 움직였듯이, 그렇죠? 근데도 오늘 에코프로비엠 나름대로 선방을 해주는 그런 모습죠.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내일하고 모레 조금 주가가 밀린다 그러면은 이 40만 주 물량 때문에 오히려 한번 매수 기회로 봐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좀 매수하는 종목 보면 일진 머티리얼, 이제 SK 동방 만드는 회사, 첨보, 전해질, LG와 SK이노베이션도 플러스고, 오히려 오늘 삼성 SDM은 마이너스인데 수급이 조금 불안한데, 저는 전반적으로 수급 괜찮은 종목군들, 그죠? 근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2차 전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좀 빨리 가면은, 그죠? 오히려 이 반도체 종목군들이 실질적으로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단기적인 관점이라든지 할 때 에코프로빔 아까 말씀드린 데 적용하고, 또 수급적으로 첨보라든지 조정을 받는데 이 그동안의 주가를 상승을 할 때 견인했던 주체 세력들이 매도를 별로 안 한다, 그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첨보, 일진 머티리얼즈 한번 눈여겨 볼 필요 있다.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결국은 성장성은, 그렇죠? 2차 전지 반도체 앞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전망 상당히 우세한데, 근데 지금 주가는 지지부진하다. 그런 작년에 많이 올라가서 키 맞추기 차원에서 올라간 종목들은 쉬고 못 올라가는 그러한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제자리 찾아간다라고 보시면 돼서, 지금은 조금 안 움직이니까 또 종합지수는 좋은데 좀 답답한 감은 있지만은 조금 기다리면은 이러한 종목군들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아까 우리가 또 시황 부분 말씀드릴 때 지금 내가 현금 있으면은, 그렇죠? 저는 이쪽도
2차 전지도 그렇고 만약에 경기 민감주 철강이라든지 그런 분들 새로 넣는다면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하나는 많이 올라가서 부담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기로 치고 다녀야 되고 이 성장주들은 그죠? 아직은 주식이 턴했다. 길게 보면은 분명히 턴은 하지만은 단기적인 가치에서 턴했다는 그런 신호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가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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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트로 인해서 좀 주가가 조정받아서 가격적인 메리트로 인해서 들어갔다가 하루 이틀 뜨면은 빠져나오는 그러한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라든지 매수하고 또 실적이 좋아진 종목 위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건 현대투자의 유례회원 안내요.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